돈이 불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또 주식시장에 폭락이 옵니다. 언제든지 옵니다.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현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자들은 경기 침체기가 지나간 후 더욱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간단해요. 부자들에게도 경기 침체나 주시장의 폭락은 당연히 힘든 시기예요. 투자를 한 데 있어서 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자 물건들이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있을 때, 꼭 주식뿐만이 아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98년 우리나라 IMF 때입니다. 그때 주가도 폭락을 했지만 부동산도 폭락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산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기나 주가 폭락 시에 꾸준히 매입을 하게 되면 경기가 다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또 사람들 보면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그동안하고 달라. 이번에는 안 올라갈 것 같아. 아닙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 경기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꾸준히 2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월등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되면 아주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기 순환 주기가 한 약 7년에서 8년, 보통 10년 주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10년마다 폭락을 하고 이렇게 경기 순환 주기가 온다고 하락장이 오고 한 평균적으로 한 7, 8년 정도 됩니다. 이 순환 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활용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또 요즘에 정말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몇십 %씩 떨어지게 되면 정말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매수 할머니가 간절하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현금을 평상시에 축적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시장 상황이 진정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아주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입을 하게 돼요. 꼭 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을 비롯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얼마입니까? 연 한 3몇 %? 4% 이하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침체기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바닥과 무릎 사이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은행이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연 3몇 %? 문제가 안 되죠. 20%, 30%를 수익을 올리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 나면 그거 또 갚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가의 폭락은 항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요. 주가가 오를 때보다 하락할 때 속도가 더 빨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그래요. 그리고 느낌상으로도 그래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3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떨어져요. 이번에도 4월 2일부터 4월 초부터 급하게 떨어졌어요. 그 주가 그래프를 S&P 500, 나스닥 100 이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 4월 초부터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지금 요번에 관세 문제로 요즘의 하락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2022년도와 같은 그 이후에 함께 하신 분들은 경험을 못했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 분명히 옵니다.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무섭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과감하게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해야 다시 시장은 회복이 됩니다.
그때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꾸준히 매수를 해왔죠. 그분들 수익률 상당히 높았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세 문제로 이렇게 흔들려요. 여기에 마음 흔들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도 경험을 했고 22년도 하락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장 또 오게 되면 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험을 하면 할수록 마인드는 더 단단해집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록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부지런함, 반대 게으름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서민이다 생각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수록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잘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융 문명에서 탈피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굴리는 이 원리,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알고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이 운동도 가난한 사람보다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운동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기사에 나왔어요. 또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부지런합니다. 가난할수록 오히려 부자들의 그 부지런함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뭐 명품 쓰고 마음대로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지만 멀쩡하다면. 그래서 부지런하면 나의 이 부족한 면을 얼마든지 크게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난을 탈피 누구든지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함의 바탕을 두고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몇 년 흐르게 되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분명히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이 아주 힘들지만 그것을 누구든지 다 거쳐야만 합니다. 부지런하겠습니까? 게으르겠습니까? 아유, 누가 게으르고 싶다 그래요? 다 부지런하고 싶다 그러지. 말만 그래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